예, 안녕하세요. 준조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발표된 하셀블라이드의 새로운 카메라, 1억 화소짜리 카메라인 X2D 100C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워낙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번 비디오는 역시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제가 생각하는 이번 모델에 대한 모든 거를 이분의 표정이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하셀블라이드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카메라 형식으로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전 카메라 그리고 허리 높이에서 찍는 카메라 그 위가 뭔가 열리고 뭐 이런 거로 많이들 이제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 뭐 대표적인 게 비틀즈의 커버 사진이죠. 이 사진을 찍은 바로 이 유명한 사진을 찍은 카메라가 하셀블라이드의 500C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이것보다 가장 하셀블라이드가 마케팅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달 착륙.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달 착륙할 때 나사에서 들고 갔던 카메라가 바로 하셀블라이드라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회사죠. 이런 회사가 워낙 필름 1970년대 뭐 60년대 필름 시절에는 워낙 유명했는데 이제 디지털에 와서는 중형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제 최근에 까지도 생산이 되고 유지했던 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게 제가 사용했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X1D의 두 번째 모델이죠. 사실 이 X1D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소유욕을 자극하게 생겼죠. 너무 예쁘게 생겼고 그때 같이 이때는 이제 컴팩트함을 조금 강조했던 것 같아요. X1D만 해도 중형이지만 컴팩트해. 이거를 주된 포인트로 가면서 이제 45mm의 F4 한 35mm 필름을 생각하면 30mm 정도 될 거예요. 30mm, 33mm 정도 되는데 그 렌즈를 이렇게 다 낀 모습을 보면서 너무 끌렸고 이제 여기에 라이카 렌즈를 이종교배도 가능을 합니다. 이제 물론 모든 화각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50mm 이상의 렌즈들은 크게 무리 없이 사용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뭐 렌즈에 따라서 비네팅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엽고 컴팩트해 보이지만 막상 잡아보면 상당히 묵직합니다. 이게 그 SL뿐만 아니라 SL, 뭐 SL2도 그렇지만 무게랑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덩어리감, 부피감이 되게 커요. 딱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크고 이게 은근히 부피적으로 덩어리가 크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얘도 어쩔 수 없이 중형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피감은 있습니다. 컴팩트해 보이지만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로 JPG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모든 디지털 카메라 중에 JPG로 가장 색을 예쁘게 뽑아줬던 카메라로 기억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후지를 사랑하고 후지를 상당히 색감에 있어서는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했지만 하셀이 이 X1D2가 뽑아줬던 JPG가 저는 너무나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얘네들은 로우로 찍으면 100메가를 넘고 파일이 JPG로 찍어도 뭐 20메가 정도 해요. 그래서 100메가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JPG로 찍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결과물이.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 역시 중형이기 때문에 뭐 이건 진짜 발 사진인데 그냥 앉아서 찍었죠. 느낌이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개조를 만들어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역시 이 16비트로 사진을 칼라 뎁스가 칼라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 차이가 있어서 야 이거 JPG 찍을 때 얘만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팔았죠. 이제 팔았던 이유를 제가 이번 신형을 소개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신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X2D라고 해서
뒤에 이제 100은 1억 화소를 뜻합니다. 100 밀리언 화소수를 뜻하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완전히 X1D의 뭐 약간의 변형이 아니라 X2D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모양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살짝 바뀌면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기본적인 사양들을 제가 빨간색이 이제 빨간 색깔 들어가는 아주 주요 포인트인데, 일단 1억 화소가 들어갔다는 점, 1억 화소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손돌방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7스탑을 보정을 해줄 수 있는 손돌방이 들어갔고, 오토포커스가 좋아졌고, 내장 1TB.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 모델만 해도 그냥 로우로 찍으면 200메가 정도 나오고요. 아마 지금 1억 화소가 돼서 로 한 장 찍어도 뭐 400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TB를 SSD로 넣어줬다는 게 되게 좋고, 틸트가 됩니다. EVF가 좋아졌고, ISO가 조금 더 좋아졌고, 그리고 요게 저한테는 가장 큰 개선점이라고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요 조그맣게 적어드린 거는 이제 예전 모델에 비한 건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센서가 중형 카메라라고 하지만 완전한 중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요 53mm, 40mm를 중형판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풀프레임은 36에 24잖아요. 근데 얘는 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4433 해가지고 크롭 중형이라고 해요. 크롭 중형. 그래서 완전한 중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풀프레임 대비 뭐 많이 딸리냐? 그렇지도 않죠. 확실히 커졌죠. 이제 크롭,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크롭 센서랑 비교해 보면 센서의 크기가 느껴지실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새로 나온 거고, 이게 오른쪽이 후지에서 새로 나온 H2 모델인데, 센서의 크기가 보이시나요? 이제 크롭, 풀프레임의 크롭과 미디움 폼의 중형의 크롭, 같은 크롭이지만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 훨씬 더 뭐 판형이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사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 형상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이는 확실히 있겠죠. 물론 바디도 커지지만. 근데 웃긴 게, 이 두 개가 사실 무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나긴 나는데, 이 후지가 660g으로 알고 있고요. 핫셀이 이번 뭐 다 넣으면은 한 880, 89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20g 차이 나는데 센서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1억 화소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고화소를 가게 되면 조금만의 손 떨림도 이제 화소수에 확 티가 나기 때문에 손떨방이 필수인데, 핫셀에서 손떨방을 넣어줬고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이제 물론 이제 7스탑을 보정한다는 게 제가 아는 한 아마 지금 거의 최신형, 소니의 최신형들도 이 정도 급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뒤늦게 넣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처지는 기술에 거의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들 손떨방 최고급 수준의 손떨방을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손떨방 안에 1억 화소를 넣었고, 센서도 이제 BSI CMOS 센서라 그래서 지금 M10에서 M11으로 바뀔 때처럼 똑같이 센서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센서 심장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죠. 크기는 손떨방을 넣다 보니까 예전 거에 비해서는 좀 커졌어요. 이제 이게 이전에 있었던 X1D2구, 왼쪽이 새로 나온 X2D인데 보시다시피 살짝 커졌습니다. 높이는 0.5mm 정도 커졌다 그러는데 사진상 좀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옆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옆이 길어졌고,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옆모습이 꽤 차이가 납니다. 옆모습에서 확실히 조금 더 두터워진 느낌이 있는데, 저는 두터워진 것까지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이 모양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데 보시면 곡선으로 처리가 되고, 앞면도 예전 X1D2보다는 조금 더 인체공학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전면에서도 봐도
손가락 들어가는 부위가 예전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해 보이거든요. 이게 두께가 얇아지면서 감기 편하게. 그래서 그립감이 확실히 좋아져서 무게는 비록 한 130g 정도 늘어났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게 안 날 것 같다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왜냐면 그립감이 좋아졌기 때문에 130g을 이 향상된 그립감으로 어느 정도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억 화소예요. 이제 1억 화소가 얼마 대단한 거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직접 크롭을 했는데 홈페이지 하셀블라이드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다운 받아서 제가 직접 크롭을 해봤는데 이분이 이날 얼마나 피곤했는지 눈이 얼마나 충혈됐는지를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의 사진을 그대로 제가 그냥 크롭을 했어요. 그냥 확대를 했더니 이분의 모든 속눈썹과 이 솜털, 살아있는 솜털, 그리고 충혈도, 그리고 눈동자에 비친 이 플래시까지 모든 게 다 그냥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화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대단하다라는 느낌 확실히 들고요. 또 다른 샘플이에요. 또 다른 이게 둘 다 새로 나온 렌즈들을 찍은 사진 샘플들인데 흑백에서 이제 이분도 주름이 얼마나 깊게 있는지 모공은 얼마나 있으신지가 너무 뭐 적나라하게 보일 정도로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풍경 같은 경우에서도 엄청 크롭 놀이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 오른쪽으로 크롭을 하면 제가 아마 이게 유튜브 화면을 봐서 선명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맺힌 물방울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 큰 자연에 작은 나무 하나, 풀 하나 올라와 있는 거를 찍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렌즈 중에 90mm 렌즈가 있어서 막 환산하게 되면 75mm 정도 되는 이 렌즈가 이제 2.5라서 밝기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사진 보시면 크롭하면 역시 좋고요. 전면 후면 다 날아가고 bokeh 표시도 잘 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렌즈들이 다 매력적이더라고요. 세 개 다. 기계적으로 보면 저는 이거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저는 이제 소니도 그렇고 후지도 그렇고 이제 DSLR 같은 거 쓸 때는 이 뷰파인더에 되게 민감한데 뷰파인더가 예전 거에 비해서 확실히 늘었어요. 예전 게 3.6밀리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5.76으로 거의 지금 나오는 뭐 소니 A1 같은 경우를 빼고서는 거의 이제 탑 티어 수준의 뷰파인더를 보여줘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카를 쓰다 보니까 OVF 아예 전자가 아니라 제 실제로 보는 눈으로 보는 걸 하다가 그걸 전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선명도,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게 저한테는 되게 민감한데 일단 이 전 모델 X1D2에서도 EVF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SL보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SL이랑 비교했을 때 얘 EVF가 저는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EVF에 대한 절대 불만이 없었었는데 거의 이거를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환영하고요. 왜 중요하냐면 라이카 렌즈를 이종 교배하게 되면 이제 포커싱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거에 대한 선명도가 되게 많은 영향을 주죠. 워낙 선명해서 포커스 에이드가 없이 그냥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찍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보이는 에리어가 100%가 됐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0.8이에요. 0.8이면 이제 요 정도 보이는데 0.9가 되면 좀 더 넓어지죠. 1.0이 그렇게 됩니다. 다시 0.8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원하게 전체가 다 보인다는 거죠. 이런 개선점이 있고요. 이전에는 0.89여서 한 요 정도였는데 이제 전체 100%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되게 폼 팩터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는 이 후면이 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틸트가 요즘 시대에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에 뭐 틸트가 대단한 게 아니죠. 근데 얘에서는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 요게 이제 907X라고 이 전 모델이랑 똑같은 센서, 똑같은 카메라인데 렌즈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바뀐 예전 500C, 500cm 이런 모델을 실제로 같이 쓸 수도 있는 요런 모양으로 나온 게 있어요. 907X. 저는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얘를 사용하면 진짜로 말 그대로 예전 하셀블라이드의 예전 500 시리즈를 찍을 때처럼 허리춤에 놓고 찍을 수가 있었어요. 얘를 탁 올려서 이제 진짜 필름이 아니라 디지털로 찍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살릴 수 있었던 반면에 X1D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이것도 틸팅이 되면서 얘도 이제 허리춤에서 하셀블라이드만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요겁니다. 요게 작게 돼 있는데 블랙아웃을 70%를 계산을 했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제가 이 X2D를 정말 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인데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X1D2를 쓸 때 너무 만족을 했어요. 중형 치고는 부피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 JPG 결과물도 너무 좋고 라이카 렌즈랑 결합해서 썼을 때 뭐 50mm 그 이상은 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 좋은데 사진을 찍잖아요. 이제 얘는 EVF를 뷰파인더를 보면서 찍으면 사진을 누르고 그 다음 사진 때까지 이 약간의 블랙아웃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중간에 약간 화면이 꺼먹해졌고 그 틈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이걸 같이 썼던 친구는 그래? 뭐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거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OVF의 그 라이카 레인지 파인더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이걸 찍고 다음 걸 또 찍으려고 할 때 이게 이 창이 다시 열릴 때까지 이 과정이 저는 너무나 답답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너무 피키한가? 내가 너무 까탈스럽겠구나. 뭐 이런 것까지 뭐 제 친구만 해도 뭐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데 뭐 저 혼자서 뭐 이거 너무 느려 너무 답답해라고 하는 게 내가 너무 까탈스럽겠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렇지만 역시 참을 수가 없어서 팔았죠. 팔았던 이유는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셔터랑 셔터렉 그 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셔터감 소리가 찍찍거리는 애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이거를 굳이 언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의 불편함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70% 블랙아웃 타임을 개선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개선되면 저 이거 갈지도 몰라요. 진짜 이거 너무 괜찮았거든요. 물론 바디는 이렇게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X1D2를 팔 때 다 좋은데 하드웨어적으로 확실히 아직 좀 개선될 게 좀 많이 남아 있다. 이 블랙아웃 타임도 셔터렉도 그렇고 해서 뭐 그런 생각하면서 팔았는데 이번에 그게 확실히 개선이 됐고요. 렌즈도 3개 같이 나왔죠. 여기에는 V 라인업이라 그래서 이쪽 XCD 시리즈의 렌즈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꽤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도 꽤 하긴 하는데 이번에 나온 애들은 이렇게 3개가 새로 나왔어요. 저는 이 오렌지색 이거 왜 넣는지 참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클래식하게 예전처럼 가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예전 요 전까지만 해도 요런 식이었거든요. 되게 깔끔해요. 물론 약간 항아리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왜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나온 요 3개의 애들은 요런 형식이죠.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는데 저는 실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기가 요 전까지는 얘가 가장 작았거든요.
얘가 가장 적었는데 거의 버금가게 나왔죠. 다 측면에 하셀블리 로고를 넣은 거는 되게 멋있는 것 같고요. 요렇게 하셀의 H를 쫙 넣었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수동으로 변형할 수 있는 이 조리개 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요. 후지 56.2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아포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아포가 아니죠. DR 같이 약간 위아래로 올려서 수동으로 할 수가 있고, 이제 얘네들은 핫셀이 왜 이렇게 중형임에도 카메라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냐면 뭐 기술이 엄청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셔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쓰는 이제 뭐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다 포컬 플레인이라는 방식의 셔터를 쓰고 있죠. 이제 얘는 바디에 들어가요. 바디에 셔터가 들어가고 그 앞에 렌즈를 끼고 여기서 닫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핫셀 얘네들은 리프 셔터라 그래서 렌즈 안에 셔터가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디자인이나 폼 팩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차이, 설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는 없고 그냥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포컬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리개를 미리 조이죠. 렌즈에서 미리 조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눈을 약간 덜 뜨고 커튼을 겁나게 빠르게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타락 올라가기 때문에 빛이, 그 순간의 빛이 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리프 셔터는 눈꺼풀을 아예 깜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다 렌즈가 뜨고 있다가 이게 이제 조리개 이렇게 조인 상태에서 뒤에서 셔터가 팍 당기기 때문에 장점은 빛이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에 플래시 동조에서는 너무나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플래시를 안 사용해서 잘 모르겠지만 플래시를 사용할 때 너무 좋고, 근데 물론 단점은 sho속이 엄청 빨라지기에는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보통 2000분의 1이 이번에 나온 렌즈들의 대부분이 값이 이제 2000분의 1로 돼 있고, 저한테 가장 큰 단점은 이 셔터의 감입니다. 포컬 플레인 셔터들은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그 속도, 재질에 따라서 소리도 다르고 착각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조금 다른데, 리프 셔터들은 렌즈 안에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모두가 좀 장난감 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싫어요. 진짜 이 셔터감이 이번 X1, X2D도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찾아 검색해 본 거는 셔터 사운드였어요. 셔터 사운드가 어떨까? 물론 렌즈에 따라 셔터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나온 이 렌즈들이랑 어떤 소리가 날지 들었는데 역시나 장난감 같은 찍 소리가 납니다. 더 조용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찍조차 못 느끼게 조용해졌다면 다행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보게 되면 특히 요 38mm 요 아랫게 이제 36mm로 환산을 하면 30mm 정도 되는 화각이에요. 광각이죠. 광각이고 350g이라면 꽤 선방을 했다고 봐요. 저는 중형에서 렌즈가 350g이면. 근데 최단 거리가 30cm. 이거 너무 끌리죠. 광각인데 최단 거리 30cm까지 들이댈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끌리고요. 근데 또 놀라웠던 게 렌즈 구성에서 특수 렌즈를 꽤 많이 때려 넣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색깔 있는 것들이 그 비구면 렌즈들 3개가 들어가고요. ED 렌즈라 그래서 엑스트라 로우 디스퍼션에서 저분산 렌즈예요. 이거 뭐 흔해요. 사실 소니 뭐 이런 데서는 뭐 흔하게 씁니다. 슈퍼 ED, 그래서 더 초분산 저분산 렌즈 들어가는 판인데, 일단은 이런 특히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ED 렌즈이면서 비구면이죠. 그래서 특별한 렌즈들을 되게 썼는데, 제가 왜 약간 의아했냐면 이 전 세대 렌즈들을 보면 얘네 둘이 어떤 해상력이라 그럴까? 되게 대표적인 렌즈들인데, 특히 이 80mm 1.9는 뭐 엄청난
뭐 밝기도 밝지만 엄청난 해상력을 보여주는 렌즈예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뭐 14개의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14개의 렌즈를 쫙 떨어박았는데 이 안에 특수 렌즈가 하나도 없어요. 뭐 비구면도 없고 그래서 뭐 반드시 들어간 게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되면 훨씬 무거워졌겠죠. 그래서 얘가 1kg를 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는 핫셀은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비구면이나 뭐 이런 거보다 렌즈의 질과 구조로서 승부를 거는 약간 오래된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 들어와서 소량화를 하기 위해서 특수 렌즈를 이렇게 많이 넣었다는 거가 저한테 약간 의외였어요. 약간 의외였고 결과물은 당연히 좋겠죠. 정말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핫셀은 아까 이 말씀드렸듯이 예전부터 덩치도 크고 또 중형이기 때문에 중형의 카메라는 사실 스튜디오에 최적화돼 있었어요. 또 리프 셔터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플래시 동조에서 상당히 유리했고 상당히 좋은 동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렇게 정적이면서 플래시까지 다 닫혀서 뭐 삼각대 위에 탁 올려놓고 찍는 게 중형의 카메라였다면 이번 X1D 그리고 X2D까지 오면서 핫셀은 이제 얘를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바깥의 세계로 들고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음 사진 보시면 책상에 앉아서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냥 작은 노트북 앞에 자기가 찍은 걸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트릿 포토그래픽을 위해서 X1D를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1억 화소잖아요. 그럼 1억 화소면은 진짜 길거리에서 찍고 원하는 부분만 크롭을 해서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무게가 이게 바디에다가 배터리 넣으면 890g 정도 하고요. 아까 렌즈가 몇 g이었죠? 350 그러니까 한 1.3kg 정도 되는 거예요. 1.3kg 정도 되는데 좀 무게가 나가죠. 물론 라이카 M11 검정에다가 300g 이하짜리를 하게 되면 1kg 아래로 끊기 때문에 확실히 무거워는 지지만 SL 바디랑 거의 무게 차이 안 나고요. SL이 거의 900g, 930g 정도 하기 때문에 SL이 더 무겁죠. 더 무겁고 후지의 중형 카메라도 거의 무게가 비슷할 거예요. 부피는 더 크고 렌즈도 더 크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중형을 들고 나간다라는 장점으로는 확실히 컴팩트함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핫셀블라이드 이번 그 소개 공식 동영상에서 나왔던 부분을 캡처했는데요. 이분의 표정, 저는 이분의 표정이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행복해 보이시죠? 야, 진짜 내 돈 가져가. 이런 표정. 이 옆에 이렇게 큰 삼각대 들고 있으시면서 한 손으로 중형 카메라를 들고 계시면서 이 야외에서 이 표정을 들고 계십니다. 야, 나 만족해. 나 좀 힘든데 조금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나 만족해. 약간 이런 표정.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랙아웃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한테 맞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이를 찍고 가끔 풀떼기만 찍고 뭐 가지고 있는 렌즈들도 다 라이카 렌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저한테 맞는 카메라는 절대 아닌데 저는 분명 얘가 만들어주는 그 16비트의 컬러 그것을 분명히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컬러 디지털로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결과물이었어서 이게 단순히 후보종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게 혹시 비트값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수가 뭐 몇십만 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부드러움 되게 따뜻한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참 부드럽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X1D2를 팔면서도 얘가 하드웨어가 개선되면 그때는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1억 화소는 필요 없지만 그 16비트 JPG와 이 아저씨 표정이 지금 딱 제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X1, X2D를 소개해 드렸고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